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어젯밤 정말 기가 막힌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일 강제징용 해법 합의라며 한국에 이어 일본도 연쇄 발표한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해 한국 정부는 6일인 내일 정부 산하재단을 통해 한국 기업들이 배상금을 우선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한다는 건데요. 이후로 방금 전 이런 단독 보도도 나왔죠. 박진 외교장관이 내일 이런 발표를 한다는 겁니다. 제3자 변제 방식으로 기조를 잡았다는 건데 저게 해법입니까? 저런 얼토당토하는 얘기에 해법이란 말에 갖다 붙이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 보고요. 일본의 호응을 촉구해왔지만 더 기다릴 수 없다는 인식하에 저런 걸 결론이랍시고 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선 이걸 두고 첫 번째 해법이 도출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걸 두고 해법이 도출됐다고 표현해줄 수 있습니까? 일본제철, 미쓰비시중공업 이들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안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납득한 적 있습니까? 그냥 윤석열 정부가 막무가내로 질질 끌려다니고 있는데 그 과정에선 국민들의 합의도 없었죠. 그런데 저렇게 합의가 이뤄졌다고 표현하는 게 맞냐 이겁니다. 일본 기업들은 불참한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미래로 가는 게 진짜 미래로 가는 거 맞습니까? 이런 이해에 대해서도 엄청난 비판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다 나라도 팔아먹겠다. 본인이 뭐라고 저렇게 합의를 하냐?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으면 맨날 이 모양이다. 박근혜 때도 그러지 않았냐? 도대체 뭐가 해결됐다는 건지도 모르겠다. 일본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게 해법이냐? 이런 반응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지난 박근혜 정부 때도 똑같았습니다. 위안부 피해 당사자 할머니들의 목소리는 듣지도 않고 심지어 일본에 구걸을 해서 당시에도 엄청난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 더 황당한 소식들이 계속 터지고 있는 거죠. 피해 할머니들을 도대체 뭐로 보면 저런 발상을 해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전경련과 게이단렌이 합작을 해서 한일 미래청년기금을 공동 조성한다는 것도 해법이라는데 앞서 말씀드린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도 게이단렌 회비나 기여금 내는 형식으로 우회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 기금은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이나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하는데 저런 식으로 가면 미래로 가는 거고 과거사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까? 정말 제정신들이 아닌 것 같고요. 이러니 민주당에선 최악의 굴욕 외교라고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굴욕과 무능으로 점철된 일본 기업의 참여 없는 제3자 변제안 지금이라도 철회해라 이거죠. 우리 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협상을 나서라는 건데요. 당연히 적지 않은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목적이 아니라 양국 청년의 교류 증진이라니 이래놓고 해법이라는 말에 갖다 붙이는 게 안 부끄럽습니까? 대일 외교에 또 다른 불씨가 될 거라는 비판도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요. 한국 대법원 판결을 저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일본에 질질 끌려다니는 이유가 뭔지 간접사과가 어떻게 강제징용의 해법이 될 수 있단 말인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 외교사의 최악의 굴욕 외교다 이런 말도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국민을 보호해야 될 정부가 역할을 내팽개치고 오히려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 이런 비판도 틀린 말 하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베의 수출 규제, 일본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오히려 이걸 한국이 부랴부랴 수습에 나서주고 있는 게 정말 어이가 없을 따름이고요. 3월 하순께 일본을 방문해서 윤석열이 기시다와 양자회담을 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와중에 검찰은 윤석열의 발언은 의견 표명이다. 허위로 보기도 어렵다. 이렇게 세탁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23년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저렇게 막장으로 나가니 일장기를 걸었던 세종시민은 하다하다 이젠 유관순 열사가 실존 인물이냐? 이런 식으로 비아냥대고 있습니다. 저런 것도 똑같은 한 표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가 막히고요. 심지어 항의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니는 인공기한테도 그렇게 하냐? 이런 황당한 논리를 펼치며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자기 비판하면 다 대깨문으로 몰아가는 것도 현실이죠. 그러더니 항의한 주민들을 상대로 오히려 경찰에 수사까지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당연히 이에 대해서 기가 막히단 반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찍 클래스가 진짜 오지는구나. 이런 얘기도 괜히 나오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인간들끼리 결혼했다. 1919년 3월 1일에는 일장기를 내리려고 국민들이 태극기를 들었다면 2023년 3월 1일엔 일장기를 게시한 세종시민 이건 다 윤석열이 만든 세상 아니냐? 그냥 일본으로 보내면 되는 거 아니냐? 주옥순 아니냐? 이런 비판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통령부터 저 모양이니 저런 인간들도 아무렇지도 않게 헛소리를 남발하는 겁니다. 이러니 어제도 29차 촛불 대행진이 열렸는데요. 주최 측 추산 약 2만 5천 명이 모였다고 하죠. 윤석열의 사과, 낭만 정순신, 윤희근 경찰청장 이를 규탄하는 피켓도 있었고요. 참고로 경제도 지금 완전히 밑바닥을 치고 있는 데다 위기가 계속해서 터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이에 대한 대책을 고민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 말 대잔치나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저녁 9시
매주 하는 히두버스터에서 보다 더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생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